네, 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뭐 현실 점검을 하고 이제 내가 비사분면으로의 사분면의 이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핵심 가치관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 한 발짝 내딛는 그 용기만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고 생각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운전대를 잡을 준비가 되었나?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이제 운전대를 잡았으니 이제 당신이 통제권을 쥐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요. 60페이지 여기 위에 보면은 이 지금 그렇게 세계적 갑부인 로버트 기요사키와 그의 아내 킴은 노숙자였대요. 1985년에 실업자였고 저축 계좌에 남은 돈도 거의 없었고 신용카드 쓸 수 없었고 낡은 도요타에 생활하며 뒤로 젖히는 좌석을 침대로 이용해서 살았죠. 노숙자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 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 난 어디 여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이 가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밑에 줄 보면 친척들이 직장을 구하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도 자기 설명하려고 했죠. 우리는 사물 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원래 이분은 사업가로서의 사분면 이동과 그 부모님, 아빠의 이 사분면의 프로그래밍, 엄마의 S 사분면의 프로그래밍, 부자 아빠의 B 사분면, I 사분면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선택을 한 거죠. B 사분면과 I 사분면으로 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부자들이 개수가 적은 거겠죠.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고 친척들은 직장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처음엔 설명시도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선의를 갖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직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왜 직장을 원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한번 매이게 되면 끝까지 매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죠. 뭐 짧게 나누면 세 번째 거기 보면은 인정하건대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들 때면 봉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된 직장에 마음 끌리기도 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음.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번째 줄 언제라도 안전하고 확실하며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대학 졸업자의 훌륭한 직업적 기술과 견실한 직업 윤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안정적 직장이 아니었다. 우리가 추구한 것은 뭐였대요? 재정적 자유였다. 돈을 벌기에 노예가 되고 시간의 굴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받지 않고 자유를 추구했었어요. 85년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고 나서 89년, 단 4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대요. 여러분, 지금 26년인데요. 단 4년 만에 30년에 백만장자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대박. 백만장자 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백만장자는 돈 백만장자일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자기네들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4년 만에 노숙자에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5년 후에는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 결국 10년 만에 재정적 자유를 얻었대요. 우리 26년서부터 36년까지, 36년에 재정적 자유를 딱 얻는다면, 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빚이 있었다는 표현을 하죠. 누구의 도움도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정규 교육 역시 필요하지 않죠. 정규 교육이 또한 돈 먹는 하마죠. 우리 자녀 교육 시킬 때 어쩔 수 없이 시키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전통적인 직업군에서는 대학 교육이 필요하지만 부를 구축하는 사람에겐 이게 필요하지 않대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굿 뉴스 아닌가요? 어디 직업학교에 가고 어딘가 더 배우고 막 어딘가 계속 배우러 다녀야지만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라고 얘기했죠. 그 밑에 줄에. 우리에게, 밑줄 좀 쳐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 확고한 결심, 빨리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현금 사분면에 자신이 속한 사분면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돈 많이 드는 것은 내 살덩이를 떼내는 것처럼 힘들죠. 누가 이제 1억 줘봐, 내가 알려줄게.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다가 만일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근데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꿈이래요, 꿈. 꿈 꾸는데 돈이 필요하나요? 근데 제가 꿈꾸라는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꿈을 꾸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버킷리스트를 써봅시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잘 쓰죠. 근데 심지어 이걸 못 쓰는 사람도 많이 보긴 했어요. 저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꿈꾼다고 한들 가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쓰는 거는 뭐 그냥 쓰죠.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꿈을 유지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꿈을 썼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꿈도둑 때문에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부여잡는 능력도 굉장히 큰 능력인데, 그건 돈이 들지 않는 능력인데,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나죠. 그리고 주변의 잡소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수많은 사람들의 잡소리가 우리의 꿈을 뺏어가죠. 그리고 이제 학권 결심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핑계로 많이 못 가져가죠. 그리고 빨리 배우고자 하는 의지. 작심삼일이 문제거든요. 그냥 작심삼일 하지 말고 그냥 100번 하면은 작심삼일이 365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제로는 돈이 들지 않는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내 사고방식 가치관을 뜯어 고치려는 그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의 내가 속한 사분면의 나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화두죠.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그냥 줄만 보면 알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 거면은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청소하는 청소부, 그리고 예전 같으면, 예전 시대면 노예, 농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부자였어야 되는데 가장 낮은 계급, 낮은 월급을 벌어왔었죠. 낮은 수당을, 급여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이 생각을 주입한 거죠. 뭐라고요? 줄도 좀 쳐볼게요.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라고 저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믿도록 세뇌되어 왔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밑에 줄. 주위를 둘러봐라. 밑에 줄.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그것을 자기 탓이라고,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적절하고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죠. 뭐 그래요. 어쩌면 노력이 부족했거나 운이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애초에 성공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게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잘 살지 못하는 세상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자, 그럼 이 밑에 줄에 줄을 좀 쳐볼게요.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근거 없는 통념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냥 쉬고 TV 보고 스포츠 보고 스크린에 중독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노예처럼 살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 환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오해하지 말라고는 해요. 밑에 줄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부를 구축하는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청의 말들을 믿을 만큼 당신이 순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할 필요가 없고 단박이야, 한 방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 제발 좀 듣지 마세요. 그래서 한 방이라는 소리에 무너져가는 사람들 진짜 많죠. 주식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밑에 나와요. 요즘 뭐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얘기들인데,
그냥 한 방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조금 처음에는 돈을 벌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중도에 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던 것까지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한 방에 관한 것도 아주 많은 공부와 자신의 노력이 있었어야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불을 쌓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거 궁금하죠?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라고 했죠. 여기 맨 밑에 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의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비결인데 이거에 대한 증거를 레버리지라는 책, 그 롬 무어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그 통계적으로 검사를 해본 거죠. 이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40시간 이상 일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할수록 더 부자가 되더라는 결과치를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예를 더 들어보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벌어요? 왜 열심히 일하면 시간당 페이를 높이면 돈 벌던데?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누가 앗아가는 줄 아세요? 다음 페이지. 수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더 열심히 일해도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낼 뿐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세금이 여러분 세금 걱정을 안 한다면 진짜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 진짜 많이 뜯어가요, 나라에서. 결국 그렇게 번 돈은 지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넘버 원에 나오던 건데,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쥐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동그랑 통에 막 쥐가 이렇게 돌면 도로록 돌아가는 그거 있죠. 모든 삶이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돌면서 엔드리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지치면 떨어지면 뱅뱅뱅 돌다가 이제 죽음에. 그래서 제발 그 돌던 그 수레바퀴에서 나와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 환경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자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착취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줄, 좋아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에서 별표 한번 쳐요. 당신은 통제권을 손에 넣어야 한다. 음. 그 밑에 줄에 당신이 주도적인 지배권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입이 들어오는 원천이다. 그거죠. 누군가에게 고용되고 자영업을 한다면 시장 경제와 연동되죠. 그러니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적 지배권을 갖는다면 수입이 들어오는 원천을 내가 몇 가지 더 갖고 있는다면 그거는 지배권을,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약국을 한다는 것은 환경적 지배였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사실 들어왔죠. 진입장벽이라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나 정말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또 되지 못하는 거죠. 통제권 얻지도 못하는 거고. 그 밑에 읽어볼게요. 최상위 부자들은 대부분 사업을 구축하여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 사업하면 부자가 될 건데 망하는 확률도 참 많아요. 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했고요. 마이클 텔은 델 컴퓨터를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진정한 비사분면의 삶을 산 인물은 대단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줄 진입 장벽이 존재하죠. 이거 사업을 구축할 만큼 아이디어와 돈이 있다면 하면 되는데 하면 돼요. 밑에 줄 현금이 없다 우리는. 창업에 필요한 평균 비용이 500만 달러인데 이 500만 달러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하나로 얼마인가? 73억이에요. 평균 73억이 있어야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이런 회사는 대략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우리는 사업가라고 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우리려면은 이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돈 투자자를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쳐도 65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첫 5년 만에 실패할 확률이 90%. 한순간에 500만 달러 날릴 수 있대요. 어우,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노숙자 생활이 아니라 다 자살할 것 같아.
이 저자도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하지 않아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죠. 아주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거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들이 그걸 넘어가는 이유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것도 제가 또 어떤 책에서 읽어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은 각종 임대료, 공과금, 제비용들을 다 하고 종업원 임금도 다 주는데 사업할 때 누가 돈을 못 받아가게요? 바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패라 그러면 네 번째 줄. 바로 당신이다.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면 내가 말하는 나중에는 성공을 거둘 사업인 것에 신규 사업인 거예요. 신규 사업. 이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면 5년에서 10년은 수입을 얻지 못할 각오를 해야 된다. 왜냐면 여러 가지 경험들, 그 극복할 것들, 이런 것들에 지불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노숙 생활을 하면서 최악의 비참함을 경험하면서도 과장이 아니라 진짜 비참했다고 하죠. 노숙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책 덮고 싶지 않아요?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가는 거 길게 쌀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해! 안 해. 너나 해라. 이런 생각 막 들죠. 보통 사람이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버트 키오사키 될 수 없을 뿐더러 뭐 정말 넘사벽의 사람들 근처를 사실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패락으로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힘든 상황을 감당할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지구력을 갖고 있지 않대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은 66페이지 프랜차이즈는 어떨까요? 프랜차이즈. 조금 돈이 모이면 프랜차이즈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그것도 하나의 사업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자금의 원천, 현금의 원천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를 한번 봐요.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리스크의 상당 부분 덜어준다고 해요. 맥도날드나 뭐 서브웨이 같은 거. 네 번째 줄,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 1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이게 뭐 150만 달러면 얼마죠? 또 계산해 봤어야 되는데 계산 안 했네. 뭐 한 4억,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맹점 권리 획득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훈련 광고 비용 들어가고요. 본사 납입까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 뺏기는 게 많은 거죠. 벌고 다 뺏기는 것들이 조금 많은 거예요. 그 밑에 줄 보면 만약 프랜차이즈가 성공을 거두더라도 처음 몇 년 동안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을 거다. 밑에 줄, 세 개 중 하나는 결국 파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하와이 주지사 선거 출마했어요. 근데 상대가 아버지 상사였었어. 그래서 지고 난 다음에 일자리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감이었는데 하와이에서 주지사로 갔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한 거예요. 어떤 프랜차이즈냐면 맨 밑에 세 번째죠. 모든 예금을 털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프랜차이즈에 투자했어요. 맨 밑에 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프랜차이즈는 실패했고 아버지는 사실상 모든 걸 잃었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길들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뭐 딴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슬프다. 사실은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랬죠. 선생님이셨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젊어서 잘 살아도 마지막에 선택의 실패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근데 선택은 왜 하냐면 어떤 면에서 상대적 박탈, 상대적 빈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닌가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주식 투자다 다 날리신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막 잘 되니까 한 방에 넣어서 한 방에 날리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네.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프랜차이즈는 훌륭한 아이디어나 현실적으로는 도박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활성 소득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드디어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 화장실에 설치된 스프링 고정식 수도꼭지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물을 틀고 계속 그 상태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저절로 잠궈놓으면 돌아가는 거. 이렇게 쭉 누르면 후루룩 나오다 훅 올라오죠. 뭐 우리 집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가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나고 떼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누르고 있으면 나오고 떼면 안 나오는 거. 손을 놓는 순간 돈줄이 끊겨. 출근을 안 하는 순간 돈줄이 끊겨.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죠. 계속 누르러 일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돈이 흘러나오는 재정 수도꼭지다. 밑줄 쫙. 스스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수도꼭지 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줄 보면 비활성 소득이라는 말,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동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얻는 소득 말고 저절로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 그런 것들을 그런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늙었을 때 패시브 소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돈을 구하기 위해 어딘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 80이 되어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노인들에 관한 부분들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 것인가. 현재 같은 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빈부의 격차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세대보다 우리의 노후에는 더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난 느낌 요즘 혹시 안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에 내가 올라타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느낌은 혹시 안 받으시나요? 아, 금 살 걸, 사둘 걸, 은바 사둘 걸, 뭐 이런 생각. 주식 작년 6월 달에만 샀었어도. 아, 그거 왜 팔았지? 아, 그때 집을 뭐 이런 후회 왜 그렇게 후회가 되냐면은 막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만 있은 거 아니라 또 21년, 22년 코로나 때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흐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타고 실제로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감각과 테크닉이 있는 사람들은 그 파고를 잘 타서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상퇴사고 바닥에서 파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 공포심 때문이죠. 나만 가난해질까 하는 공포심. 이러다가 다 잃는 거는 아닐까 하는 공포심 때문에 상투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집이고 주식이고 코인이고 금이고 은이고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활성적인 소득에 관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재정적 자유를 평생도록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비활성적인 소득 흐름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8페이지의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활성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이죠. 그래, 비활성 소득 중요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나 정말 진정으로 동의해. 이런데 그 수단이 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요즘 유명한 사람, 참 뭐, 칭찬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서는 맞죠. 이 사람도 정말 모든 걸 잃어서 가난해졌었지만, 다시 부자가 됐죠. 도널드 트럼프요. 그,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안에서 그 비활성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구조를 이렇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부를 구축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당신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나나 도널드 혹은 다른 누군가의 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고 그 책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퍼센트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화폐는 점점 많아지니까요. 공중에 떠다니는 화폐.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돈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누구 돈을 뺏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비사분면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고통들이 너무 크니까 그럼 그런 고통을 다 겪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모델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그 맨 밑에 있습니다. 별표 한번 빡빡 쳐봐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눈에 띄는 한 가지 사업 모델을 발견했다. 이 특별한 사업 모델은 비활성 소득을 창출하면서도 초기 필요한 투자 비용이 비교적 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만 달러, 뭐, 10만 달러, 150만 달러, 이런 거 아니고, 필요 낮아요. 그리고 또 사업 운영 경비가 매우 적게 들어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소득을 가지면서도 추가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충분한 현금 흐름이 생겨서 원래 직업을 그만두고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기까지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초초초초 장점을 가진 모델을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이 모델, 우리가 비사분면의 사분면 이동, 가치관의 변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실패를 감당하고 본인 책임져야 될 그 깡단 있는 비사분면에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다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이 단락의 통제가를 갖기 위한 도구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해서 그럼 뭐 어떤 게 핵심 가치고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요. 그러기 앞서서 제가 요거 모니터리 키우기. 왜냐면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랑 같이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책 저는 아직 그 책은 못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도날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개인 차입니다만 집에 이제 요 책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지 몰라가지고 한번 같이 언급하고 싶어서 찾아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월급 이외에 다양한 소득을 갖고 싶은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입을 올려줄 10가지 다양한 머니터리 사업이라는 주제로 썼고 이게 뭐 베스트셀러였죠. 이 안에 서두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접어놨어요. 이거 안 보이네. 접어놓은 부분에 노란색 줄침까만 좀 읽어줄게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미국이랑 우리랑 한 10여 년 정도 차이를 두고 똑같은 반복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들이 이 책을 썼을 때와 우리랑 정말 상황이 비슷한 거죠. 여기 다양한 소득의 흐름이 주는 지혜라는 글로 1950년, 60년대에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필요한 소득의 흐름이 오직 하나였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그냥 아빠만 열심히 하면은 부자 됐어요. 여자는 그냥 살림 잘하면 됐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두 개 이상의 소득 흐름을 갖고 있으며 또 그래야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소득 흐름이라는 것은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와이프랑 부부가 다 일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가까운 장래에는 두 개로 부족할지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이드 잡, 더블 잡, 엔잡 너 이런 말도 이렇게 생긴 거죠. 그만큼 미래는 불확실하고 휘발적이다라고 해요. 휘발적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책은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옛날 베스트셀러니까 언제입니까?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때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잘 사는 사람들은 누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 흘러들어온 다양한 소득 흐름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알고 있다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한 개 흐름이 막히면 다른 흐름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걸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냥 이사분면, S사분면에 있는 평범한 다수. 그래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너무나 취약하기 그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 흐름 중에 하나로 이때도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책에도 그 부분이 사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공자들은 실제로 당신이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거나 엄청난 지식과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없다라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콕 집어서.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하게 남겨진 마지막 비법이라는 이야기를 엄청난 부자들이 해요. 자기가 그런 이미 이룩한 부의 원천으로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종종 성공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것을 따랐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우리 그렇게 바꾸어서 열심히 좀 집중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내일부터는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자산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맞이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하게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빠바이. 감사합니다. 빠바이. 수고하셨습니다.